월급이 마치 바람처럼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것만 같을 때 여러분은 혹시 재테크라는 단어 앞에서 왠지 모를 막연함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수중에 들어온 월급 명세서를 보며 한숨을 푹 내쉬는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하는 안전한 재테크라는 말은 참 달콤하게 들리지만 막상 적금과 펀드라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선뜻 어떤 길을 골라야 할지 망설여지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과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그저 소비로 흘려보내지 않고 제대로 불려나갈 진정으로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은 단순히 적금과 펀드의 사전적 의미를 나열하는 지루한 자리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돈이 어떻게 스스로 가치를 키워나가고 또 어떤 종류의 위험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꿈꾸는 재정 목표에 어떻게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지 그 본질적인 차이점을 흥미로운 이야기처럼 풀어낼 예정이거든요. 그동안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재테크의 길이 이제는 선명한 지도로 펼쳐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투자하신 만큼 분명 값진 깨달음을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 이 순간 재테크를 시작해야만 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재테크는 왠지 부자들만 하는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물가는 끊임없이 오르고 있고 어제의 1만 원이 오늘의 1만 원과 같은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는 것만으로도 돈의 가치가 조금씩 줄어드는 이른바 화폐 가치 하락의 시대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그저 은행 통장에 묶어두는 것만이 최선일까요?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일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재테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한 필수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 재테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재테크는 작은 씨앗을 심듯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커피 한두 잔값 혹은 작은 간식비를 아껴 꾸준히 모으고 투자한다면 그 작은 씨앗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여 예상치 못한 큰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소액으로라도 꾸준히 시작하는 용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어렵고 위험하고 복잡한 일이라고 지레짐작하며 선을 긋곤 합니다. 특히 안전이라는 단어에 갇혀 오히려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원금 손실이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투자를 포기하고 그저 돈을 잃지 않는 것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태도는 때로는 역설적으로 더 큰 손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확실한 안전만을 추구하며 낮은 이자의 예금에만 모든 돈을 넣어둔다면 눈에 보이는 원금은 보존될지 몰라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인 구매력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제자리 걸음을 넘어 뒷걸음질을 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진정한 안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명하게 움직이는 데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작은 돈으로 시작하는 재테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또 효과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재테크라는 넓은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는 나침반과 지도가 필요하듯이 이 영상이 여러분의 든든한 안내자가 되어드릴 겁니다. 막연했던 두려움을 깨고 이제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위한 현명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 때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재테크의 길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위한 현명한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재테크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 첫걸음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적금과 펀드라는 이름의 길이죠.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두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망설이곤 하십니다. 어떤 길은 왠지 모르게 안전해 보이고 또 다른 길은 조금은 위험해 보이지만 더 큰 기회를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죠. 오늘은 이 두 가지 재테크의 대표주자를 함께 깊이 탐구하며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은 과연 무엇일지 그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안전의 대명사로 여기는 적금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은행에 꾸준히 저축하고 약속된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함께 정해진 이자를 돌려받는 금융상품입니다. 마치 튼튼한 금고에 돈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과 같아서 원금 손실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예측 가능한 수익률 덕분에 나는 1년 뒤에 얼마를 모을 거야라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재테크 초보자분들이나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우선하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출발점이 되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적금에도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얼굴이 존재합니다. 바로 낮은 수익률이라는 한계점이죠. 최근 몇 년간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적금만으로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눈에 띄게 불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적금으로 얻는 이자가 오히려 실질적인 구매력 감소를 막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열심히 모은 적금으로 3%의 이자를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나 자주 사는 식료품 가격이 5% 올랐다면 여러분의 돈은 숫자상으로는 늘었을지 몰라도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제자리에서 열심히 뛰고 있지만 주변 세상은 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서 결국 뒤처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죠. 진정한 안전이란 단순히 원금의 숫자를 지키는 것을 넘어 그 돈의 가치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또 다른 길, 바로 펀드의 세계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펀드는 여러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전문가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대신 투자에 운용하는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마치 여러 가지 씨앗을 한 바구니에 담아 전문가가 좋은 땅에 심고 가꾸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수익률 기대에 있습니다.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물론 소액으로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어서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이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할 기회를 얻을 수 있죠. 개인이 일일이 시장을 분석하고 종목을 고르기 어려운 현실에서 펀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펀드 매니저에게 자산 운용을 맡길 수 있다는 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펀드에는 적금과 달리 원금 손실 가능성이라는 위험이 항상 따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투자했던 돈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하죠. 또한 펀드 운용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며 상품 구조나 투자 대상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위험이라는 단어에 막연한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펀드의 위험은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 투자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관리 가능한 요소입니다. 마치 운전을 할 때 사고의 위험이 있지만 안전수칙을 지키고 조심스럽게 운전하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죠. 펀드 투자 역시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충분히 현명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펀드 투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현명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펀드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자산을 불려주는 걸까요? 그 본질적인 작동 원리를 들여다보면 막연했던 두려움이 조금은 거치고 오히려 매력적인 기회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펀드는 기본적으로 여러 투자자들의 돈을 한데 모아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는 간접 투자 방식입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쳐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빌려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펀드는 단순히 한두 개의 주식이나 채권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여러 기업들, 혹은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여러 자산에 걸쳐 광범위하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마치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듯이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특정 자산의 가치 하락 위험을 줄이고 전체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이죠. 예를 들어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았다가 바구니가 떨어지면 모든 달걀이 깨지지만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으면 일부가 깨져도 나머지는 안전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펀드 투자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투자처를 발굴하는 일은 일반 투자자에게 쉽지 않죠. 하지만 펀드는 전문 펀드 매니저가 이러한 역할을 대신 수행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의 통찰력을 빌려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익률 기대입니다.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펀드의 큰 매력이죠. 물론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는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직접 수백, 수천만 원을 들여 여러 기업의 주식을 사고 채권을 매수하기는 어렵지만 펀드를 통해선 소액으로도 수백 개의 기업과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작은 금액으로도 거대한 미술관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펀드의 매력만큼이나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할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금 손실 가능성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고 그 결과 투자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운용 보수, 판매 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펀드 상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하여 상품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펀드가 자신의 목표와 맞는지,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신중함이 필요하죠. 자, 이제 우리는 적금과 펀드라는 두 가지 재테크 도구의 작동 원리와 각각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과연 나에게 맞는 재테크 길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두 상품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비교하고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적금과 펀드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안정성과 수익률 사이의 균형에 있습니다. 적금은 원금 보장이 되기에 안정성이 높지만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죠. 반면에 펀드는 수익률 기대치가 높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서 안전하게 낚시하는 것과 거친 바다에서 큰 물고기를 잡을 기회를 노리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또한 투자 기간과 재정 목표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단기간 내에 목돈을 모아 전세자금이나 결혼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원금 손실 위험이 적은 적금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후의 노후 대비나 자녀 교육 자금 마련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불려나가야 한다면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펀드가 더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도 빼놓을 수 없죠. 잠 못 이룰 정도의 작은 손실에도 불안감을 느끼는 보수적인 투자자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큰 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투자자인지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겁니다. 마치 여행을 떠날 때 안전하고 검증된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자유롭게 모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찾는 배낭여행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적금과 펀드 중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나이, 현재 소득 수준, 여유 자금의 규모,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어떤 재정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얼마만큼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나면 두 가지 도구 중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혹은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현명한 길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